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이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인데요. 올 한해 천원 정책과 더불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 동향을 보면 인천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늘어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시 회복세를 보이며 3분기 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0.04명 증가했고 전국 평균 0.81명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5월 출생 증가세로 전환한 뒤 12개월 연속 지속적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작년에 300만을 돌파했는데 300만이 돌파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제에서도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은 2023년부터 부산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 대도시 중 지역 내 총생산인 GRDP 2위는 인천이었습니다. 2023년 인천의 GRDP는 116조 8,630억 원으로 부산 114조 1,650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인구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인천의 대표 출생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천원 정책 시리즈가 확대됩니다. 우리 인천시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대단히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 천원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원 정책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였던 천원 정책 시리즈는 천원 주택을 비롯해 천원 택배와 천원의 아침밥, 천원 문화 티켓 등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세탁소와 복비, 상담실, 심지어 캠핑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I 플러스 1억 드림 정책도 보완 확대됩니다.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를 사용하는 임산부에게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임신, 출산 등 양육 초기 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올해 부천에선 대장 홍대선이 착공에 들어갔고 KTX 이음의 부천 경유와 제2경인선 재추진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천에 지나는 GTX B 공사는 지역 주민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 홍대선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서울 홍대 입구까지 있는 약 20km 광역철도로 모두 12개 정거장 규모입니다. 부천 구간에는 대장, 원종, 오정, 고강 등 전체 4개 역이 들어섭니다. 대장 홍대선이 개통하면 부천에서 서울 마포 홍대권까지 2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장 홍대선이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천 소사권역에서는 철도 유치를 바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해선 KTX 이음의 소사역 정차를 요구하면서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고향 대곡에서 충남 홍성을 거쳐 향후 전북 익산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부천의 호남 충청 출신이 약 70%에 달하는 만큼 지역민 편의가 한층 향상될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은 역곡보다도 이쪽이 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잘 형성되니까 좋잖아요. 특히 이 서해선, 그죠? 그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아마 발전 쪽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량기지 이전 무산과 경제성 부족으로 주춤했던 제2경인선 사업도 방향을 틀어 재도전에 나섭니다. 본선은 기존안을 유지하되 지선은 광명 시흥선이 아닌 신천 신림선으로 추진합니다.
부천 옥길 범박권에서는 제2경인선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옥길 범박역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건 고정값이라는 고정값. 반면 GTX-B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발파 공사에 따른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등 시공사와 공사 지역 주민 사이 갈등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에는 70년 넘는 세월 동안 미군 기지가 주둔해왔죠. 지역 주민들은 올 한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1년부터 미군 기지를 품어온 동두천. 한때 동두천 전체 면적의 약 42%를 미군 기지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미군 기지 주둔으로 인한 보상으로 반환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총 걸기 대회부터 1인 시위까지 자신들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 경기가 땅바닥이죠. 사실 지금 상가가 이게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 보상을 해줘야지 여기도. 왜? 여긴 70년을 공짜로 쓴 거예요. 공짜로. 동두천 지역사회가 바라는 것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과 정부 주도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동두천 시민사회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을 향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4년간 동두천이 안보 희생을 했는데 평택은 19조 원이나 특별 지원을 해주고 동두천은 74년간 25조라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담은 동두천 특별법을 마련해서 대선 후보님들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 지역 시민사회 역시 반환 미군기지 개발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반환 미군기지 무상 양여와 해당 부지의 정부 주도 개발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 시민사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론 확대를 위해 시민 대축제도 개최했습니다. 축제 형태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외연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업을 그 시민들과 더불어 가급적이면 좀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정치인들과 그 공무원분들도 함께하는 그런 연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이 같은 노력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이 정도 되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데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과거는 억울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선 이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에 반환 미군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치권 역시 정부의 기조에 맞춰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지난 11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역사회에 약속했습니다. 특히 반환 미군 기지를 지자체에 장기 임대하는 방안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해 국방부를 설득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습니다. 법 제정 과정은 사실 험난합니다. 제일 걸림돌이 아마 국방부가 반대하겠죠. 임대하는 형식, 그냥 무상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의 임대료 정도로 한다면은 국방부도 동의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무상 양여를 바라는 지역 시민사회의 바람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 정치권과 정부가 전향적으로 반환 미군 기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역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올해 양천구를 달군 이슈 가운데 목동 재건축을 빼놓을 수 없죠. 재건축이 추진 중인 14개 단지 모두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며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목동 재건축은 올해 초부터 각 단지별 주민 설명회가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을 키워왔습니다. 양천구는 연말까지 14개 모든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동 아파트가 30년 이상 돼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25개 구 중에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게 양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서두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천구 전역에서 65개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이고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부분 올해 정비계획까지는 수립이 완료되고 고시가 될 거다. 양천구의 예고대로 최근 목동 1, 2, 3단지의 정비 계획이 확정되면서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마무리됐습니다. 단지별 확정된 정비 계획을 보면 앞단지로 불리는 1단지부터 7단지는 모두 최고 49층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기존 1,300여 세대에서 2,500여 세대의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적게는 2,100여 세대에서 많게는 4,300여 세대까지 확대됩니다. 뒷단지로 분류되는 8단지부터 14단지는 10, 11, 12단지는 최고층이 40에서 43층, 나머지 4개 단지는 49층으로 건립됩니다. 세대수 역시 1,300여 세대에서 최대 5,100여 세대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단지별 재건축 진행 상황을 보면 1, 2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쳤고 3, 4단지는 조합 설립 추진이 구성이 승인됐습니다. 5단지는 사업 시행자 지정이 고시됐고 6단지는 가장 먼저 조합 설립이 인가됐습니다. 7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입니다. 8단지는 조합 추진이 구성이 승인됐고 90단지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 고시됐습니다. 11단지는 최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됐으며 12단지는 조합 추진위가 꾸려졌습니다. 13, 14단지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각각 마무리됐습니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목동 신시가지는 4만 7천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다만 성공적인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교통대책과 교육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건축이 마무리되는 순간 그야말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모범적 사례가 목동에서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후 상계동이라든가 일산, 분당, 군포 이런 쪽에서 향후 발생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모범 답안지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0년 전 서울 서부의 주거 지형을 바꿨던 목동이 또 한 번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지금 그 대장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